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 타이포라마라는 요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 필립 아페로가 만든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활동에서 만든 포스터, 그다음에 이런 책, 이런 다양한 어떤 작업들을 한 권에 이제 이렇게 책으로 모은 거고요. 볼륨감이 좀 상당합니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요 마크 보시면 한 번씩 여러분들 디자인 서점 쪽에서 많이 봤겠지만 템즈 허드슨이라는 그 좀 메이저급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제가 2000년도 한 10년 전후 그때서 구입을 했으니까 나온 지는 한 7, 8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어,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제 필립 아페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생각했던 것들, 그 다음에 그 경험들,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담백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역사를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어떤 좋아했던 작업들, 그 다음에 좀 관심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작업들을 짧게 언급을 합니다. 필립 아페로와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자면, 이건 이제 타이포 잔치, 과거에 이제 1회 타이포 비행 잔치 도록인데요. 여기서 이제 필립 아페로가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필립 아페로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립 아페로아는 자신이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토탈 디자인에서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알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토탈 디자인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죠. 윙크라우엘이라는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 스튜디오고요. 거기서 수습 기간을 거쳐서 85년도부터 그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아펠로아는 보통 사진과 이미지 위주의 그런 포스터가 많았다면 적극적으로 타입을 이용한 어떤 그 오르세 미술관을 위한 포스터, 또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프랑스 뮤지컬 극장을 위한 포스터들이 이제 글자를 굉장히 그동안 프랑스에서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되게 분석적이고 기하학적으로 작업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큰 이목을 끌게 됩니다. 이 작업들이 굉장히 또 신선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다루지 않는데요. 이 타이포 잔치했던 2000년도 초반, 2001, 2년도 그때만 해도 필립 아페로아가 또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 당시 저한테도 굉장히 선망이 되는 그런 디자이너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은 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도 보면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오늘 작업을 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쭉 보시면 이 책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이 작업을 어떻게 했고 그 어떤 캡션과 함께 그런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이제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떤 그 자동차를 전시를 위한 어떤 포스터 같은데,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글자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유련하고 보면은 어떤 분절되어 있는 요 방식들이 이 자동차의 앞면부와 측면부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렇게 글자가 마치 스텐실처럼 끊겨져 있는 이런 효과들이 어떤 그 이 자동차의 이런 어떤 분리되어 있는 이런 어떤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글자 자체도 조립해서 만드는 차의 어떤 그런 생산 방식을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고요. 글자가 여기서 재밌는 거는 L과 A를 보시면 L과 A의 기본적인 그 글자의 구조가 크게 달라요. 그렇죠? 보통은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만들어서 해서 굉장히 글자 어떤 리듬감이 형성돼 있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이지만 글자의 어떤 베이스라인이 보통 이렇게 밑에 있는데, 이 서체는 재밌게도 위에 형성됨으로 해가지고 밑에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리듬감을 형성되게 만든 타입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에 보이시는 이런 어떤 위에 유기적인 형태와 하단부의 글자 이런 유기적인 형태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글자 자체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딱딱한 지오메트릭한 서체지만 이 전체적인 글자의 그 타이핑을 해보면 글자의 어울림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형성되게 글줄을 통해서 이 이미지와 어울리는 어떤 그 느낌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글 타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이거는 그 도록의 어떤 표지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도록이고 여기는 포스터 같은데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표현 작업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프랑스의 디자이너들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떤 타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또 이미지와 굉장히 잘 결합하게 방식을 만드는 것들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프랑스의 그 지금 보면 Theatre Musical de Paris라고 돼서 프랑스에 있는 뮤지컬 극장을 위한 어떤 작업들입니다. 이 작업들 지금 보시면 그 중에 오늘 펼쳐줄게 2006년도부터 7년도까지 제작된 어떤 그 뮤지컬 포스터야. 그 중에 재즈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글자가 어때요? 이거 대부분 굉장히 헤비하죠, 그렇죠? 이렇게 헤비한 글자를 보통 재즈 포스터에 잘 쓰지 않죠. 더구나 여기 보시면 글자가 모듈 형식으로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제작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하학적, 구축적인데 이런 음악의 어떤 재즈의 부드러움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굉장히 어떤 헤비한 폰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비한 글자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글자와 함께 쭉 가다 보면은 그 밑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두께로 또 쓰여져 있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배치가 되는데요. 지금 이 작업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요 지금 글자가 갖고 있는 두꺼운 요 느낌과 요 화살표가 가지고 있는 이 디렉션 방향이 대비를 일으키고 있어요. 눈은 굉장히 우리가 이 타이틀 재즈에 눈이 가게는 돼 있지만 사실 보게 되면 이 화살표가 이 두꺼운 글자 못지않게 시선을 굉장히 다각도로 분산시킵니다. 피레 아페로아는 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헤비한 글자와 이 화살표의 대비를 통해서 마치 재즈 음악의 다양한 어떤 볼륨감과 두께, 리듬감을 경험하는 것처럼 포스터를 볼 때도 그냥 두꺼운 거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화살표에 의해서 글자의 어떤 정보도 읽고 글을 읽는 아까 그 자동차 포스터처럼 글자를 읽는 어떤 리듬감을 이런 부호나 펑츄에이션 마크를 대신하는 이런 화살표를 통해서 굉장히 글줄의 어떤 변화를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갖게 읽게 만들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읽는 어떤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스페이스 바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글자 사이 공간들을 비워두는데 이 공간에 이렇게 부호를 넣게 됨으로써 굉장히 어떤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또 그 같은 시리즈 중에 다른 연도의 포스터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인물의 어떤 설명인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그 극장에 공연되는 작가의 어떤 이름이나 어떤 음악을 소개하는 포스터들을 하나의 일관된 어떤 개발된 타입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게 어떤 되게 유기적인 전형적인 그런 형식 음악 관련된 글자를 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펠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The first poster of these cities are filled with heavy letters and signs that build up flux of information.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또 헤비한 이런 폰트들이 사용하면서 이런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게 되고 이건 하나의 그 음악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전달을 1순위로 오히려 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면 arrows and other punctuation direct the eyes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펑츄에이션 이런 마크들이 또 화살표들이 어떤 날짜와 그리고 공연자명 노래들을 강조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보적인 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또 거기다 함께 이런 어떤 가장 심플한 요소를 통해서 두께의 변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음악의 어떤 볼륨이나 힘, 그 다음에 어떤 무브먼트라고 하죠.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자기는 암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존 우리가 느꼈던 그런 딱딱한 전형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글자와는 다른 어떤 상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웨스턴 아프리칸 오페라라는 그 시리즈 포스터인데 여기도 보시면 글자가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글자 베이스라인처럼 마치 윗선에도 베이스라인을 보이게 이렇게 안에 모빌처럼 긴 줄을 꺼는데요. 보통 우리가 밑줄을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좀 끊게 되는데 이거는 글자 위에 이제 어센더 라인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굉장히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를 만들면서도 글자 일반적인 우리가 봤던 글자 형식이 아니죠. 아펠로의 작업은 우리가 최근에 봤던 어떤 화려한 기술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굉장히 심플한 글자
기존의 서체를 약간씩 비튼다거나 아니면 아주 점선면 굉장히 어떤 단조로운 어떤 도형만 가지고도 글자 결합을 해서 익숙한 글자를 되게 낯설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읽으면서도 약간 새롭게 만들고, 아까 요 재즈 포스터처럼 일반적인 형식의 그런 어떤 글자를 일반적인 곳에 쓰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쓰일 듯한 글자를 갖고 오는 거죠. 이건 마치 건축에 쓰일 것 같은 폰트를 음악에 쓰기도 하고, 이건 마치 어떤 모빌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글자의 어떤 실험들을 초창기에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필 아페로 작업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